자, 앞쪽 배열들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가 14번이라서 14번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풀만한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4번을 일단 쓰죠. 쓰고 나서 얘기합시다. 쓰고 나서 얘기합시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4번을 보니까 이와 같은 3차, 3차, 2차식을 최고차가 1인 동일한 2차식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머지가 다 똑같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뭘까를 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일단은 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나머지도 알 수 없으니까 되게 불편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빼버린다. 자, 빼면 첫 번째 두 개 위아래 거 두 개를 뺐더니 얘가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x, 얘가 플러스 얘가 4다라고 하는 식이 되는데 그게 ax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빼게 되면 자, 제가 여기다 뭘 하나 빼먹었죠? q1x, 여기는 얘가 q2x가 되겠죠. 여기 q3x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얘를 묶어줬을 때 얘가 q1x에서 q2x를 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뒤에 나머지는 사라지겠죠? 그럼 이게 어떤 재미난 점이 벌어지냐면 여기 주어진 예식은 뭐로 나눠진다?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잘 봐봐. 인수분해 되니? 해봐야 돼? 오케이. 앞에 두 개 묶을게. 왜? 우리가 항이 4개짜리로 묶어 개수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묶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4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 잘 봐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나는 x 마이너스 얘가 하나는 x 플러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은 뭐야? 2차라고 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2차가 될 수 있는 이 ax는 첫 번째 가능성이 뭐야? 이거랑 이거 갖다 곱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얘랑 얘를 갖다 곱한 거. 세 번째는 얘랑 얘를 갖다 곱한 거.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아직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빼버릴까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빼버릴까요? 그럼 저게 또 어떻게 될까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x라는 놈에다가 뭐야? q2x 마이너스가 q1x가 될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어차피 나머지는 사라졌을 거니까. 그런데 얘가 또 2차인데 얘가 3차인데 왠지 느낌상 얘가 조립주법이 가능해요. 그죠? 얼마를 집어넣으면 뭐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조립주법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1과 0과 마이너스 3과 2를 갖다 그대로 때립니다. 자, 1, 1은 1 이렇게 때려주면서 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x-1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x-2가 제시가 되되 여기에 수식은 다시 x 더하기 얘가 x-1이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죠. 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식에서 요 a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다? 여기 수식 중에서 첫째 x-1과 x 더하기 2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x-1의 제곱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차피 2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져가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두 가지가 밖에 없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면 우리가 ax라는 사실은 어차피 여기 ax는 똑같은 x니까 결론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 x-제곱 여기는 없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ax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한 번 더 해봐야지. 원래는 저 위에서 1번하고 3번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실은 여기 두 번째 과정까지 해서는 끝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ax를 뭐로 나눠봐라? ax를 뭐로 나눠봐라? x 더하기 얘가 3으로 나눠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지. 이 나머지는 당연히 제로가 되기 위한 얼마?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여기 x에다 뭘 대입해? 마이너스 3을 갖다 그렇게 대입을 해보자.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 그럼 정리하면 정답은 4번에 답으로 랭크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14번에 있으면 안 돼. 이건 배열 잘못된 거야. 한 17번대로 올라가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거니까. 질문 잘하셨어요. 14번 질문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나머 정리하고 연결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AX를 공통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 이런 걸 쓸 수도 있다고. 자, 15번 바로 갈게요. 15번. 15번은 문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15번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뭐라 했죠? 삼각형이 혹시 특수한 삼각형인가요? 뭐 직각삼각형이나 뭐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면 특수한가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서 삼각형이 4개로 쪼개졌는데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요. 삼각형 ABC 둘레라고 했고요. 요 말의 정체는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썼어요. 그냥 쉽게 갈게. 쉽게 아주 쉽게 갈게. 여기 그냥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가 6번, 여기가 7번, 여기가 8번, 9번. 그냥 이렇게 이름 붙일게.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그냥 저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봤어. 그럼 너네가 뭘 알고 있니?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더하면 그게 2x 더하기 4라는 걸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번하고 5번하고 얘가 8번을 더해봤더니 얘가 3x 더하기 2라는 것도 알고 요 경우에는 6번, 7번, 9번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2, 5, 6이네. 그럼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1인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어떤 3개짜리가 대칭도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을 때 순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모양상 유사하게 갈 때 잘 봐고 있으면 얘네들은 주로 뭐 하냐면 더합니다. 그럼 좌변의 식이 뭐가 되는가를 봤더니 그대로 쓸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죠? 4번, 5번 순서대로 갈게요. 6번, 그죠? 7번, 8번, 9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갔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2번, 그죠? 2번, 5번, 6번까지 갔죠. 이 가로를 좀 줘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뒀더니 그 오른쪽에 우변의 수식이 이거랑 이거 더했더니 이거 일단 3x의 제곱이 등장이 되고 이 x함들을 다 더했더니 얘가 4x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상수함들을 다 더했더니 얘가 5가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 2, 5, 6에 관한 형태가 이게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2번, 5번, 6번 요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죠? x의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죠. 이게요. 2, 5, 6이. 그러면 나는 요 수식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쌤 내가 궁금했던 게 뭐죠? 결국에 궁금한 게 뭐야? 1번, 3번, 4번, 8번, 7번, 9번인 거죠? 이 전체 둘레라고 하는 건 1번, 4번, 8번, 9번, 7번, 3번 이렇게 6개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쌤, 그러면 이거 1번, 3번, 4번, 8번, 7번, 9번, 8번, 7번, 9번이라면 여기도 2, 5, 6이 또 남네. 아,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2배 가로에 2번, 5번, 6번에 갖다 걸었더니 그게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가 5였고 요 2번, 5번, 6번이 어차피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삼각형 ABC의 둘레는 요건데 요 표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니?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는 놈에서 2배 가로의 x제곱 더하기를 갖다 뭐 해주자? 빼주자.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됨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인수분해 하시면은 2하고 3이니까 정답은 2번의 답으로 랭크되어 있을 것이고요. 네, 우리가 어차피 둘레의 길이를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궁금했던 게 어차피 이거 덧셈 하는 거니까 그거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을 갖다가 넘겨버리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봐라. 다항식 연산은 좀 시기 좀 특이하잖아요. 자, 17번 문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도형편이었고요. 자, 도형편에 관한 형태인데 한번 쭉 읽어보죠. 그림 일과 같이 A, B, C, D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 근데 그 식을 잘 봐봤더니 인수분해가 된다.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 사각형 AEFB라고 하는 넓이도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BFGC의 넓이도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에 직육면체 몇 개? 4개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갖다가 붙였어. 그랬더니 직육면체 부피를 나타내는 수식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저는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성빈아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엎어져 있으면 나중에 허리가 휘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서.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요와 같은 직육면체를 먼저 보자.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만 정확하게 알면 끝날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 요 앞에 있는 이 면적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x로 묶었을 때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고 요 옆쪽에 있었던 요 놈은 2x제곱 더하기 2x다라고 요청했으니까 얘는 2x로 딱 묶는 순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위쪽의 높이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2가로에 얘가 x 더하기 얘가 1의 제곱으로 뜨거든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위쪽에 있었던 요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하고 요 사각형은 얘를 공유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공유하는 대상이 실은 여기 아래쪽에 있었던 그거랑도 공유가 되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세 개가 다 공유가 되는 문자는 하나밖에 없죠. 뭐죠? 다시 요 내용은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인데 그 중에 어떤 놈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식에도 이게 있고 요 아래쪽에 있었던 요 부분은 어차피 요 사각형인데 어차피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다 보니까 이 가로가 어차피 여기 결부돼 있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노란색은 이건 세 개의 공통된 인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뭐야? x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1이에요. 얘가 x 더하기 1이 되는 순간 그럼 얘는 뭐가 되죠? 2가로의 x 더하기 1. 위쪽 방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얘가 2가로의 x 더하기 1이 됐다라고 하는 형태가 됐고 그럼 얘가 x 더하기 1이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x. 그럼 뭐가 되죠? 이걸 가로라고 하고 가로, 세로, 뭐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이어붙인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래쪽의 형태가 그림이 참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아래쪽을 하나를 더 갖다 붙인 거지. 이렇게 갖다 더 붙인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럼 써볼게. 일단 요 길이는 요 놈을 정확하게 2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2가로의 x당 1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요 빨간색 줄이 어차피 이쪽인데 그게 x 더하기 1인데 그게 2배 있으니까 요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았겠냐는 건데 요것도 이제 가로 부분이니까 얘도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는 거지. 여기도. 자, 그럼 어차피 높이가 여기 어차피 x 여기 어차피 x가 되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2x로 들어가 있겠지. 자, 뭐 찾으라 그랬지? 부피. 부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가로가 요거. 세로가 요거. 높이가 요거. 그럼 어떻게 되니? 8 나오고
x 하나 나오고 x 더하기 얘가 1의 제곱으로 나왔지. 인수분해 파트인 거지.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이게 몇 번에 있어? 얘가 4번의 답이 있네. 4번의 답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지. 앞쪽은 대부분 다 다항식이었네요. 한번 여러분 리뷰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 들어가고 있는데. 얼른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이제 저는 19번하고 20번하고 21번에 해당되는 객관식의 최고봉들을 한번 좀 건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의 나머지 29번.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줄필러 킬러 문제로 연결이 되니까 그거 나머지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19번은요, 빈칸 추론인데 좀 불편하다. 그래도 한번 쓰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모의고사스러운 걸 보여드리냐면 학교 시험에 좀 너무 익숙해졌어. 우리 28개 중에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14개쯤 풀더라고요. 14개쯤 풀다 보니까 야, 이 정도만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혹시 만족하실까봐 수학 문제는 끝도 없이 파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틀이 여러분 되게 독특한 틀. 이런 문제를 시중 교재에 그렇게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라서 그래서 조금 특이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도전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좀 독특했죠. 왜 독특했냐면 최고 최악의 수가 1인 몇 차 다항식? 5차 다항식. 자, 그럼 px를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게요. 5차를 나누는 건 최근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문제집에서는. 아무튼 얘를 뭐로 나눴다? 2로 나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걸 이렇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쓸까? 요걸로 나눴다. 그때 몫을 뭐라고 하겠다? 얘를 q1x라고 하겠다. px.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나머지가 있겠죠. 얘가 2차니까 나머지가 1차가 있겠죠. 그 나머지를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얘가 1차식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요청하고 있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라고 했었냐면 이 q1x를 다시 한번 뭐로 나눴다? x-2로 한 번 더 나눴다. 그때 몫을 q2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이렇게 딱 등장이 되겠죠. 상수항, 얘가 1차 2.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단어에서 이상한 단어들이 등장하지. p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이고 p의 3이라고 하는 놈이 얘가 5였고 q의 1에 2다라고 하는 놈이 q의 1에 마이너스 2랑 똑같고 이게 q2에 마이너스 3까지 갔을 때 얘가 2더라. 이런 식까지 일단 쫙 언급돼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하나씩 해보자.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일단 이 1차 이하 요 나머지 거 찾자. 여기서부터 찾자. 여기서 찾을까? 여기서 찾자. 첫 번째 미정계수 결정법에 따라서 이 미정계수 결정법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지? 그래서 얘가 p의 마이너스 2는 이 1차 이하를 뭐라고 할까? ax 더하기 얘가 b라고 해볼까? 여기에 c라고 해볼까 일단? 그럼 어떤 식이 됩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가 이런 식이 진행이 될 것 같아. 자, 아까 p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0이랬는데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엔 p3을 갖다 x에다 3을 갖다 대입했더니 좌측의 식은 P3, 그리고 오른쪽의 식은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3a 더하기 얘가 b가 되는데 그 수식이 얘가 5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다면 얘네들을 변변기를 빼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a가 얘가 마이너스 얘가 15가 되면서 a의 값은 얼마더라? a가 3이더라. a가 3이니까 b다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4더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rx라고 하는 수식은 얼마더라? 3x 마이너스가 4더라. 여기까지 일단 들어가겠지. 그죠? 우리가 해왔던 그냥 대표적인 나머지 정리의 값일 거니까. 자, 그게 가죠? 요게 가죠, 가. 가라고 하는 걸 fx라고 했대요. 여기서 fx. 요게 가인데, 요게 가라고 하는 수식인데, 그 가를 fx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왔던 과정하고 아직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 또 뭐라고 했을까를 또 봤더니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얘가 5차예요. 얘가 5차예요. 그럼 생각해봐봐. 얘가 5차면 여기가 2차가 있으니까 얘는 몇 차가 되냐면 3차가 돼요. 여기가 3차가 돼. q1x가 3차. 근데 얘가 1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돼? 얘가 2차의 수식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 차수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보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박스 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박스 안에. 참고로 여기가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써보죠. 세 번째. Q1X라고 하는 놈은 그럼 3차식인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죠. 최고차가 1이니까 여기 최고차가 1로 잡아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Q2X라고 하는 이 과정은 어차피 얘가 X의 3승인데 최고차가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간다?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갑자기 설명했었는가 봤더니 Q2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Q2의 얼마가? 마이너스 3이 얼마더라? 얘가 2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네. Q2의 마이너스 3이 얘가 2가 되더라. 그럼 거기 식을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이렇게 나왔지? 이때 Q2의 마이너스 3은 2가 되므로 Q2의 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뭐다? 나다 라고 그렇게 줬어 식을. 자, 그럼 가보자. 이게 얼마나 준다고요? 이렇게 준대요. 그럼 이거 상수자리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줄 거야? Q2에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3. 그럼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Q2에 마이너스 3은 이게 9 마이너스 6이 없어지죠? 그러면 나가 아까 조금 전에 Q2에 마이너스 3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2가 돼버리네. 거기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럼 Q1X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따라서 좀 불편해. Q1X는 얘가 뭐다? 다다 그래서 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가 써먹은 식은 요거 써먹었는데 아직 뭘 안 써먹었어요? 아직 요 식들을 아직 안 써먹었단 말이에요. 요 식들을 아직 안 써먹었다. 맞죠? 자, 그럼 쓸게요. 야, 그럼 Q1에 관한 정보를 그럼 넌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목적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Q1에 2가 2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정말 2를 갖다 뿅뿅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2가 돼요. 2가 이렇게 돼 2가. 요 자리가 2가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Q1X는요 X-2에다가 Q2X가 이거였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가 3X 더하기가 2가 되고요. 나라고 하는 게 2였으니까 이 C가 상수 2가 붙으니까 여기다가 2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네,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우리가 문제 속에서 말하는 이게 다의 조건이었고 이 다다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뭐라고 잡았냐면 이걸 HX라고 하겠대. 아니구나. 다가 GX라고 하겠대.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다가 이렇게 나와 있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PX다. PX. 그럼 PX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X 더하기 2에다가 X-가 3에다가 Q1X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Q1X가 여기 있으니까 X-2에 요식에다가 2식 그리고 맨 마지막에 RX가 요거였으니까 3X-가 4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얘를 또 전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근데 전개했을 때 그걸 한번 보자. 숫자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불편하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여기 식을 x 더하기 1, 얘가 x 더하기가 2로 주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것 같다. 엄청 불편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쓴 거지. x의 5제곱승 마이너스 11의 x의 세제곱승 마이너스가 4x제곱 더하기 라라고 쓴 거지. 라. 근데 라를 뭐라고 썼어? hx라고 하겠다. 이렇게 쓴 거지. 자, 굳이 뭐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차피 이 두 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hx가 구해지겠죠? hx를 구하라는 것보다는 실은 다른 걸 구하라고 한 것 같아. 최종적인 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참고로 어떤 숫자가 K였냐면 요게 K였어. 요게 K. 요게 K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한번 바로 내려드릴게. 자, 뭐라고 했었냐면요. F의 K, GK, HK.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F의 2, G2, H2. 여기 찾으래. 그러면 F2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 봤더니 여기 있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죠. 자, G2 찾아볼까? 여기죠. 여기 집어넣죠. 2 집어넣으면 2만 남죠. H2만 찾으면 되죠. 저기 있죠. 관계식은. 굳이 뭐 다 계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요게 제로가 되니까 이게 싹 날아가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는 순간 2, 4,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얘가 마팔이 되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3은 6에서 4를 갖다 빼면 얘가 2가 되고요. 그게 여기다 2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얼마가 될까? 32 마이너스가 88 마이너스가 16 더하기 얘가 H2로 끝나지. 어차피 H2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복잡해. 자, 요거랑 요게 약분하면 약분이라고 정리하면 16이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72 플러스 H2가 얘 넘겼더니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H2다라고 하는 게 얘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 H2는 그럼 얼마가 됐었냐면 66인 게 눈에 보인다. 넘기면. 그래서 결국에 뭐다?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 답이 얼마다? 70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 여기까지. 지금 거기 힌트들을 좀 많이 준 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박스들만 위아래 보시면 되는데 뭐 굳이 뭐 강추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 여기까지. 우리 원래 많이 보던 대표적인 문제. 굳이 꼴려고 막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굳이 이 짓을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빼가지고 HX가 정확하게 무슨 식이냐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9번까지 일단 날려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 21번 드디어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21번도 결국에 나머지 정리죠. 범위가 4월달이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나머지 정리 좀 보자. 자, 여러분이 아마 좀 불편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 20번 봐볼래? 다항식 PX 밑줄 한번 써볼래?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다항식 PX. 내가 여러분 어떤 얘기 했었냐면 다항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말이 어렵다 20번에. 응? 근데 거기 보니까 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실수 X 밑줄 한번 써줄래? 모든 실수 X. 그게 뭐야? 항등식 표현이야. 그러면 다항식과 항등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라는 입장을 보실 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 두 단어를 통해서 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모든 실수 X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PX를 이렇게 주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는 거야. 최고 차수가 과연 몇 차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출제자가 힌트를 대놓고 주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봐봐요. 나 조건 봐. 나 조건을 보면 어떻게 갑자기 얘기했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P의 X 더하기 1에서 PX를 갖다 빼래요. 자, 뒤에 걸 보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PX가 있어. 그럼 P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에 최고차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에 최고차는 A, X의 N승꼴이 되지. 여기 X 더하기 1이 들어가서 N 플러스 1승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N승을 한다고 치더라도 최고차는 어차피 AX N승하고 여기 뒤에가 좀 복잡해질 뿐이지 앞쪽은 안 변해요.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되죠? 얘를 AX N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랑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식을 봤더니 그게 뭐라고 나와 있었는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식이 3x 제곱 더하기 얼마? 2x. 쌤, 2차인데요? 최고차가 없어지고 남은 차수가 몇 차라는 거야? 2차라는 거야. 그럼 원래 px는 몇 차였단 얘기일까? 3차란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에이 쌤, 어떻게 3차라고 단정해요? 4차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4차야.
응? 이게 4차라고 해봐. 그럼 x 더하기 1의 4차승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3승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4차라고 하면 3승의 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3차가 남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2차가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px는 몇 차식? 3차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최고차 개수가 얼마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오늘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써야 되겠다.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선생님 px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까지만 잡습니다. 그래서 왜 d를 안 쓰나요? 봤더니 가의 조건에 보시니까 p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즉 p0는 0이다라는 것이 가의 정보 속에 있었던 거지. 가의 정보에 x로 나누면 나머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p0가 0이라는 뜻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d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되게 무식하게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해요. 직접적으로 해요. 자, x 더하기 1의 세제곱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3ax 더하기 a bx의 제곱 더하기가 2bx 더하기가 b cx 더하기가 c 이게 p의 x 더하기 1이네. 자, px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일부러 좀 맞출까 보여요. 네, 위치에다가 똑같이 맞춰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을 뺍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라고 하는 항등식의 미정계수 결정법 중에서 개수비교법을 쓰겠습니다. 뺐더니 사라지죠. 뺐더니 사라지죠. 뺐더니 사라지죠. 그럼 2차식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남네. 1차식은 요렇게 남네. 그 다음에 남는 상수가 a 더하기가 b 더하기 c가 남았는데 그게 뭐랑 똑같더라? 3x의 제곱 더하기가 2x랑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럼 개수비교법에 따라서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 얘가 3이 됐어야 될 거고 요게 2가 됐어야 될 거고 요게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수식이 나온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a는 얼마? 1이라고 하는 값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b다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취할 것이고 c다라고 하는 형태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끝!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px라고 하는 수식은 a가 1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이게 px다. 자,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니? 홀수차항의 개수? 홀수차항의 개수는 뭐야? 여기 앞쪽에 있던 요 1과 여기 있었던 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이 두 개를 덧셈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더라? 2분의 1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차수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었구나. 3차식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야 되는가에 논리적 근거가 나와야 그 다음을 뭔가 해보든 말든 할 거다. 자, 이제 21번 타임입니다. 21번도 좀 복잡하긴 한데 어차피 21번이 보통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객관식의 제일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수능은요, 여러분들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작년 수능에 나형은 빼고 나형은 좀 약간 작년에 좀 특이하게 나왔고 조금 난이도 조절 좀 애매하게 나왔고 이제까지 보면 가형, 그러니까 보통 이과 학생들이 보는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92점이에요. 가형이요? 네. 100점 만점에 92점.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92점을 맞냐면 30번과 21번을 보통 틀려요. 틀린다기보다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년 동안, 4, 5년 동안의 유행처럼 흘러갔던 게 뭐가 있냐면 문과든 이과든 1등급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부터 30번을 풀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의고사 시장. 우리가 보통 뭐 인간 강사들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료들도 있고 막 여러 출판사에 막 찍어내는 자료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두 문제를 빼고 문제를 만들어요.
실제 기출 그 모의고사 실제 실전 시험지 보면 30번과 21번이 없는 시험지도 있어요. 그래 애초부터 안 내는 거야 전략적으로. 왜? 그거 문제 만들려면 되게 골아프거든. 쌤도 예전에 문제집을 좀 출판사에 좀 팔았었는데 한 문제 만들 때 오류 점검하고 해설 작업하고 그래프까지 다 그리고 하면은 한 이틀 걸려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 되게 골아프게 만들면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 한 13만 원 좀 받거든요. 한 번씩. 그럴 바에 내가 이틀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보통 이제 준킬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준킬러. 그러니까 보통 모의고사는 뭐 17번, 19번 뭐 이런 것들 준킬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강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밑에 뭐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킬러들 위주로만 문제 모아서 뭐 모의고사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모의고사 좀 특이한데 거의 대부분의 전략들이 최근 전략은 두 문제를 빼고 푼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과연 21번이 그럴 정도의 난이도였는가 한번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진짜 심각할 정도 난이도였는가. 뭐라고 했죠? 두 다항식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치? 근데 뭐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대. 그럼 써볼게. ax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인수분해되는 1차식일 거라서 여기 q1x라고 하고요. 2차니까 당연히 나머지를 거기 문제 속에서처럼 ax 더하기 b라고 쓰자. 자, 두 번째 bx는 어떻게 씁니까? x-1과 x 더하기 1로 쓰되 몫을 q2x라고 하자. 나머지는 cx 더하기가 d랜다. 뭐 요딴 거 아니겠니? 일단 여기까지 일단 쓴 것까지는 오케이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기억번인데 자, ax에서 bx라는 놈을 한번 빼봐라. 빼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직접 뺄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얘를 뭘로 나누라? 이걸로 나누라 이랬어. Q3라고 쓸게. 그냥 편의상.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배웠던 나머지 정리의 기본 원칙이 뭐야? 이게 미정계수니까. 그죠? 요게 0이 되기 위한 x값 얼마? 2를 대입하겠지? x는 1을 갖다 좌변과 우변에 대입했더니 a1-가 b1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그럼 a1은 위의 식에서 봤더니 a1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 써볼까? a의 1이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제로가 없어지니까 얘는 a 더하기 b가 됐을 거고 b1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니까 얘가 c 더하기 d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1에서 b1을 빼라라고 했으니까 위의 식을 빼면 a 더하기 b c 플러스 a가 d. 그래서 어때요? 기억번은 설명이 되네요. 자, 니은번입니다. 야, 이번에는 ax 더하기가 bx다라는 놈이 있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q4x라고 하면 그 나머지라고 하는 놈이 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선생님 그럼 이 나머지 어떻게 찾죠? 일단 이렇게 찾을게요. 알파 x 더하기가 베타라고 쓸게요. 일단은 쌤 그러면 어차피 이거 써먹는 거 아닙니까? 맞아. 첫째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의 식은 a1 더하기가 b1이 되고 우변의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가 베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a1과 b1은 이미 계산해 놨고요. 그럼 얘가 a의 마이너스 1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b의 마이너스 1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에 있었던 이 수식의 결과를 여기다 써드리면 a1 더하기 b는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쓰면 되고 a의 마이너스 요거랑 이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가 b 마이너스 c 더하기 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했던 궁금했던 건 어차피 알파 베타니까 이 두 식을 뭐 해봐? 연립해? 더해? 그럼 좌변의 식은 얘가 2베타가 될 거고 이 우변의 수식은 2b 더하기 얘가 2d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베타는 b 더하기 얘가 d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요거를 요 베타를 요 식에다가 뿅 집어넣으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서 베타를 갖다 빼는 건데 베타가 b, d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알파는 a 더하기가 c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나머지는 알파가 a 더하기 c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베타라는 놈이 얘가 B 더하기 D.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보니까 이거랑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게. 수식이 많을 뿐이지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나머지 정리의 그 틀에서 바뀐 거는 단 하나도 없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이번에 뭐 해놨죠? 곱해놨죠. 아, 뭐야, 뭐 똑같이. 자, 이번에 곱했다. 그러면 여기가 또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여기를 q 아까 4까지 했나? q5x. 여기 나머지를 또 이렇게 쓴다.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가x라고 하자. 문자 쓰기도 이제 귀찮다. 가나 쓰자, 가나. 똑같이 갈까요, 저렇게? 어? 한번 그대로 갈게. 그래서 기억번 어떻게 돼? 1번. x는 마이너스를 또 대입하면 a의 1과 b의 1. 이게 가 더하기 얘가 나가 되겠고. x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는 순간 여기 마이너스 1이군요. 여기가 1이군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쓰는 순간 a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얘가 가 더하기 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a1 곱하기 b1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a 더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d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얘가 c 더하기 얘가 d가 됩니다. 요건 제가 그냥 전개를 할게요.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가 bd가 됐고요. 여기는 ac 마이너스 얘가 ad 마이너스 얘가 bc 더하기가 bd가 됩니다. 더합니다. 그럼 여기 더하면 2배 나가 형성될 거고요. 더하시면요 어떻게 되죠? 2배 가로에 AC 더하기가 BD가 나오는 거 확인해서 나다라고 하는 건 AC 더하기가 BD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결과적으로 가 더하기 AC 더하기가 BD는 오른쪽에 있던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랑 똑같으니까 ACBD가 이렇게 사라지면 결과적으로 가라고 하는 수식은 AD 더하기 BC였던 거지. 우리는 이 나머지가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AC 더하기가 BD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살펴보니까 어때요? 얘도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지. 여러분의 거꾸로 제가 잘못 씁니다. 진짜 킬러 뭐 핵심적인 개념이 우리가 정말 몰랐던 부분일까요? 그냥 문자가 좀 복잡하고 많았을 뿐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달리 바꿔서 해보라고. 문제가 약간 좀 겁을 주는 느낌? 그러니까 고양이가 약간 깃털 세우고 있지만 호랑이는 아닌 거지. 그냥 고양이일 뿐이야. 걷어차버리면 돼. 오케이? 21번 끝. 29번 30번. 자, 29번 볼게. 30번 볼게. 두 개가 도형이 나와 있어서 어우 씨 뭐야 이거 아마 그때 여러분 거의 대다수가 그때 40분 안에 여기까지 못 가셨어요. 솔직히 못 가셨다. 거의 많이 못 가시고 보통 앞쪽에 제가 앞쪽을 해라라고 해서 아마 손을 못 대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문제를 좀 잘 보시면 이것도 결국 문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일단 29번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직사각형입니다. 참 직사각형이 도대체 뭐라고요? 직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제일 먼저 피타고라스부터. 그 다음에 닮음을 쓰라 그래.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타고라스 하나면 얘는 끝납니다. 진짜요? 한번 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중심이 동일한 형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동심원이에요. 어떤 분들이 되묻던데 쌤, 요 해당되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의 이 간격과 두 번째, 세 번째 원의 간격은 동일한 겁니까? 일단 그림상을 보면 일단 다르게 보여지지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중심만 그냥 같을 뿐이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직사각형이라는 거지. 이 문제.
아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적었네. 첫 번째에서 올라가는군요. Thank you. 그러면 조금 제가 크게 그릴게요. 작게 그렸더니 애매해진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자. 중심 잡아서 살펴봤더니 어떤 식이었나? 네,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입니다. 두 번째 원의 반지름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뭘로 잡을까? A. A, 오케이, 알겠습니다. A로 잡을게요. 제일 큰 원의 반지름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요?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뭐로 잡을까? B. B로 잡읍시다. 그럼 이거죠? 그죠? 중심에서 거리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는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직각일 거니까 피타고라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지울 것 같다. 그쵸? 맞습니까? 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요 넓이죠. 요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큰 원의 넓이에서 두 번째 있는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다. 이거다. 끝났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 파이 곱하기 px라고 했거든, 문제에서는. 진짜 끝났지? 파이 없어질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뭘 알아? 아, px가 이거인 거야.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 x-로 나눴을 때 몫이 있어. 근데 나머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몫에 대한 형태를 다시 뭐로? x-로 나눠라. q 프라임 x라고 얘기한다면 요 나머지가 있겠지. 나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시연아, 요 내부 구할 수 있지? 네. 얼마로 나오니? 네 뭐요? 1요. 여기다 이렇게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1의 제곱에 어차피 1이 들어가게. 됐죠? 자, 이제 여기 찾네. 요걸 찾으려면 나는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는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요게 q2라는 걸 안 해. q2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럼 q2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3. 그럼 얘가 3의 제곱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 곱하기 q2 플러스 1. 따라서 q2는 8이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그러니까 저 해당되는 첫 번째 던져주는 의미는 여러분이 스스로 잡았던 A하고 B라는 문자를 활용해서 원래 주어진 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니? 확인하는 건데 피타고라스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말을 직사각형 안에서 찾아내는 것밖에 없다. 이 나머지 정리 어차피 우리가 많이 해왔던 과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29번이 조금 클리어 될 수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30번도 좀 의미를 알면 쉬운데 그게 의미를 알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냐. 쌤도 뭐 이거 처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모의고사는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해. 정말. 제가 도합 거의 한 9년 동안을 수능 분석위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있었던 곳에. 저는 종로에 있었으니까 종로에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수능 분석위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고1들이 모의고사 보자. 고2도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보자.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보는 날 들어가야 본사에 들어가서 한 34명, 뭐 작을 때는 한 25명 수학생들이 모여서 국어는 국어대로 고작업을 하는 거야. 풀고 과연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선에서 떨어질까? 2등급 얼마? 만점자 비율 몇 명?
올해 뭐 핵심적인 뭐 좀 특징적인 변화가 뭘까? 이제 고3들을 주로 많이 분석을 하죠. 고2, 고1들은 또 다른 쌤들이 하시고. 근데 이제 고3들을 하고 이제 수능날 당일날도 저는 수능날 당일날 쉰 적은 없어요. 본사 들어가서 분석해요. 수능 분석해요. 그래서 올해 수능 어려웠다, 쉬웠다. 그러니까 그 실은 이제 각 회사별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경쟁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이걸 딱 보고 국어 어려웠다 이러면 이제 대대적으로 빠바바바방 뜨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뉴스. 그런 뉴스들의 제공 원천이었죠. 어찌 보면 일개미야 일개미. 분석을 해보면 항상 이제 뭐냐면 니네가 생각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어떤 것부터 풀까 생각하면 대부분 다 30번, 29번, 21번, 20번 이렇게 4개 풀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도 실은 전체적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다 풀고 아이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가 뭘까. 그래서 한 중간에 17번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27번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럼 30번을 바로바로 빠바박 푸느냐? 그럴 수 없죠. 문제를 얼마나 꺼놨는데. 예전에 역대급 문제가 있었어요. 한 4년 전에 30번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문제를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내셨는데 와, 나 손 못 대겠던데 그 자리에서 시험장 안에서 나에게 만약 그 시험지를 똑같이 주었다면 내 점수는 96점이었어. 100점 못 맞아. 아 진짜 어렵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놓고 지나고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찾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저도 발발발 떨어서 분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 아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분석했는데 진짜 그 문제 어려워. 그때 당시에 수학 만점자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역대급 최저였으니까 전국에 아마 10성과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일단 29번 같은 경우는 좀 겁먹는 케이스가 많은데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제가 우리 누적 복귀가 10회에서 끝난다 그랬죠? 그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요걸 하나 더 볼 거예요. 다른 거를 5월달 거를. 그럼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2차 함수까지.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그때쯤 한번 더 다시 그때는 29번 문제 쫄지 말고 잘 풀어봐. 30번 갑시다. 끝낼게. 자 30번 봐줘봐. 자 30번을 보면 일단 A, B, C가 지금 거기 문제들이 다 보면 사다리꼴인데 다 문자로 되어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직선 BC를 따라 사다리꼴이 이동했거든. 그럼 이동한 형태 얘는 정확하게는 평행 이동한 거야. 맞아? 평행 이동한 거야. 그 점선들도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랬을 때 갑자기 사각형 CC', D', D의 넓이를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식을 잡아줬는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그것의 둘레를 PX라고 하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다음과 같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느낌도 한번 보자고. 도대체 만든 자의 저 의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렇게 왔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놨었냐면 얘를 이동을 시켰어. 여기가 A'.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 A'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렸어. 그리고 요 라인을 타고 그대로 쫓아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가 얘가 D'. 당연히 같겠죠. 이동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옵니다. 여쭤볼게. 요 선하고 요 선은 평행할까? 네. 그쵸?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렇다면 얘가 C였고 얘가 C', 얘가 B', 얘가 B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어. 됐죠?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출제자가 어떤 넓이를 줬냐면 이 넓이를 준 거야. 이 넓이를 준 거야. 이 넓이를 준 거야. 응? 이 넓이를 줬어. 이 넓이를 얼마라고 줬는가 봤더니 이 넓이가 x의 제곱 세제곱 4x의 제곱 더하기가 5x 더하기가 2야. 이거 조립제법이 가능하거든요. 성빈이가 이 조립제법 한번 해줘. 너가 한번 빨리 한번 계산해줘. 쌤 다른 것 좀 얘기하고 있을게. 성빈이가 요거 하나만 조립제법 해줘. 요 넓이에 관한 형태는.
저 오늘도 시험 봐요. 어떤 거요? 그 학교 기출. 학교 기출은 볼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네. 우리 진도를 좀 뽑아야 되세요. 됐어요? 불러줘.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2 여기 한 번 더 되겠다,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이렇게 나왔네. 이거 좀 뭔가 특이해. 그래서 이 넓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일단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에요. 평행사변형 어떻게 계산하게 되어 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참고로 이 높이가 얘가 높이죠.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이면 그럼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죠? x 더하기 2가 밑변이 된다. 여기도 당연히 x 더하기 뭐가 된다? 네, 2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똑같은 게요. 요 빨간색의 면적입니다. 요게 이 문제의 제일 포인트인데 왜 저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저 사각형, 직사각형 면적이 똑같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알면 이제 이 문제가 좀 그 다음에 풀기가 쉬워지거든요.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제가 여기 지금 비스듬하게 칠하면서 갈게. 요걸 제가 1번이라고 한번 볼게. 1번. 여기 그냥 1번이라고 한번 써볼게. 1번. 여기를 제가 2번이라고 써보고 여기를 3번이라고 써보고 여기를 제가 4번이라고 써볼게. 4번은 참고로 이 전체를 이렇게 가리킨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우리가 원래 사다리꼴의 면적은 두 번 있는 거지. 원래 사다리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떼어내 보면 여기가 A에 B에 얘가 B하고 얘가 C였고 두 번째 있었던 형태는 어떻게 됐었어? A 프라임, 얘가 B 프라임, C 프라임, 얘가 D 프라임. 여기 됐었잖아. 당연히 이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A, B, C, D를 구성하고 있는 파란색의 도형이 뭐냐면 1번하고 2번의 형태가 첫 번째 있었던 그 사다리꼴 면적인 것 같고 뒤쪽에 있는 A 프라임 6호의 면적은 뭐가 되죠? 2번하고 4번이죠. 그럼 이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게 되지? 1번과 4번의 면적은 서로 간에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 두 식이 똑같으니까. 건우 이거 이해되냐? 2번이 같을 건 1, 4번이 같을 것 이렇게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두 번째. 저기 이 부분 볼까? 요 주황 저기 색깔도 모르겠다. 노란색의 이거의 넓이는 뭐가 되지? 3번하고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왼쪽에 있었던 저 빨간색 면적 아까 내가 같다고 했는데 그 같다라고 하는 걸 진짜 그걸 찾으면 되잖아. 이 빨간색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1번하고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한 번만 다시. 저 노란색의 범위는 3, 4번으로 구성되고 빨간색은 1, 3번으로 구성될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보면 3번은 어차피 똑같이 대상에서 있으니까 내비두고 1, 4번이 아까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1, 4번의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 4번 같죠? 3번은 어차피 공통으로 더해주죠?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어땠어? 같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야. 그러네요. 그쵸? 그럼 한 번만 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 x 더하기 2죠? 여기 이 면적이 얘 곱하기 얘였잖아요. 저 직사각형의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일 텐데 세로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됐어야 돼? x 더하기 2가 됐어야지.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2면 여기는 당연히 2였겠지. 물론 얘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겠지. 어디가 2예요? 여기 요 값만 2. 여기가 x고 여기가 2가 돼야 x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그럼 일단 길이들 D 프라임도 2예요? 네? X요.
A 프라임, 그러니까 DA 프라임만 2였겠지. 여기까지가 x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차피 얘가 x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들이 나오겠지. 다 구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지? 둘레의 길이 아닌가? 둘레의 길이? 뭐의 둘레의 길이? 저 노란색의 둘레의 길이잖아.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건 뭐야? 이거 x 더하기 2 알았잖아. 여기도 x 더하기 2 알았잖아. 뭐만 알면 돼? 요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근데 이거 하나를 알려고 봤더니 뭘 걸어? 피타고라스를 걸어. 어떻게? 수선해봐. 빠밤 이렇게. 그럼 보세요. 보세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나 봐볼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요 전체 이 값에서 아직 한 번 쓰지 않았던 요 값에서 여기 있던 요 x만큼을 빼주게 되면 요 값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겠다. 여기가. 선생님 여기도 x 더하기 1의 제곱인데요. 아싸 45도. 즉 직각이등변. x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따라서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1대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루트 2 가로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직각 이등변에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성립을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해당된 얘가 루트 2의 x 더하기 1의 제곱인 것까지 얻은 거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오케이. 둘레의 길이를 px라고 하겠다. 그럼 그 둘레의 길이 px는 2배 가로에 아래쪽 길이가 x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있었죠? 얘가 루트 2의 x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사선 쪽에 있었던 거 하나랑 밑변에 하나 더한 다음에 2배 해줘야 전체 둘레가 될 거니까. 자, 그럼 얘가 2가로에 자, 얘가 루트 2x의 제곱, 얘가 2루트 2x 더하기 얘가 루트 2까지. 그래서 얘가 2루트 2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2배 가로에 2루트 2 더하기 1x, 이 x 처리한 거야. 그 다음에 2배 가로에 2 플러스 얘가 루트 2까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px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찾으라 그랬냐? 최고차하고 함수항을 더하라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2루트 2하고 요거 더하래. 그럼 요거 딱 더하면 2루트 2 더하기 분배했던 얘가 4 플러스 얘가 2루트 2. 그래서 얘가 4 플러스 얼마? 4루트 2. 요거 A라고 준 거 같고 요거 B라고 준 거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하라? 아이고. A 곱하기 B를 갖다가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6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렵죠? 30번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런 느낌들을 한 번씩 좀 고민해 보시고 기억 좌표는 어딘가에 저장해도 나중에 혹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본인 학교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면 특별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가끔씩 학교에서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교육시험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시지만 이런 외부적 요소들도 가끔씩 참조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제 두 번째 방상고하고 5분고인데 5분고부터 봅시다. 5분고 복술부터 봅시다. 자, 5분고는 그 28제 가나다라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응으로 가는 쪽을 보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가 55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5분고 맨 마지막 부 문제가 도형인데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뭐 그 얘기 이따가 한번 드려볼 거니까. 지금 도형 문제 연달아 풀면 짜증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5분고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모의고사의 난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35분 잡고 풀었던 모의인제 난이도에서 상위 랭커에 속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평균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형태였고 55쪽입니다. 55쪽. 그런 느낌이니까 내가 실수한 과정에 무엇이 있었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아마 집에서 풀 때 시간을 잘 안 재고 푸실 거예요. 시간 재고 푸세요 혹시?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정 안 되면 그냥 차근차근 그냥 쭉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도 여기에 물꼬를 한번 터볼까요? 몇 번부터 갈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요. 네, 다녀오세요.
370번. 물고가 트였으니까 좀 얘기를 해볼까요? 379. 379번. 어? 385번. 성빈아. 5금고. 374. 374. 이거 아니야. 373. 373. 특별한 건 아직 없나요? 그러면 저 내용으로 갈까요? 뭐 2개, 3개 뱉어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이걸 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 모의고사스러운 것들 또는 학교 시험과 다른 학교 기출들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중간고사 나올까 예측을 하는 거니까. 자,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고 385가 도형편이고 제일 어렵거든요. 요거 풀이하는 것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70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자, 370번 보니까 이것도 이제 패턴이 우리가 몇 번 등장을 했던 건데 일단 AB가 정수라는 단어가 좀 독특하다. 그리고 N이 몇이야? 30이야. 얘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다.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1X 얘가 마이너스 N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때 다 구하라 이랬거든? 어우 좀 불편해. 근데 감사하게도 이 출제자가 감사하게도 이런 힌트를 하나 줬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 좌변이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지. 인수 곱하기 인수 곱하기 인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짜자잔 들어가서 1에다가 0에다가 AB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N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때려주니까 내려와서 얘가 1 들어가서 얘가 AB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AB가 되면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B 우리가 첫째 얘가 제로였었는데 그럼 우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식을 좌변을 좀 가보니까 얘는 그럼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얘가 AB가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 식도 다시 한번 고쳐보게 되면 x 더하기 1에다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얘가 bx 플러스 얘가 ab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쌤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a 더하기 b는 얼마더라? 1이더라. 그죠? a, b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x 앞에 개수가 동일할 거다. 요거 하나 찾았고요. 여기 봤더니요. 아싸 n은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갖고 털어내는 거예요. 가볼까요? 얘들아 n은요 30 이하의 자연수야 얘들아. 이게 자연수야. 여긴 정수거든. 선생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A하고 B 중 둘 중에 하나는 음수다.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사실 알겠죠? 얘가 양수면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안 맞으니까.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A, B 둘 중 하나는 뭐다? 음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야 더해서 1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음수가 나온다? 뭐 그거 한번 써보자고요. 어떻게 해볼까? 이기 써볼까 그냥? 여기다 A라고 쓰고요. B라고 주는데 항상 얘가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정수꼴에서 제일 작은 놈이 뭘까 봤더니 일단 제가 한번 여기다 0을 한번 집어넣으면 B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거든요. 이상하죠? 왜 이상해? 둘 중에 하나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때려봐. 여기다 숫자를 낮추는 거야. 0에서부터 쭉 음수 쪽으로 낮춰보는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A는 뭐가 되죠? 두 개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A는 2가 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문제 없죠? 좀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럼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4 얘가 5 얘가 6 가는 순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 쌤 너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n의 값을 찾는 거야. n의 값을. 아까 n은 뭐였어? a가 곱하기 b를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럼 얘는 일단 어차피 안 돼. 음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n은 2가 되고
6이 되고 12가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42가 되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얘네들은 다 이제 왜? 3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가 일단 가능하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뭐로 해볼까? 이번에 그럼 이 정도에서 이번에 거꾸로 뒤집어. 얘를 마이너스로 줘. 아, 여기 0부터 줄까? 얘가 0 주면 얘가 1이 될 건데 요거 좀 이상해.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얘가 2가 돼. 어때요? 여기에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죠. 순서만 바뀌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가 되면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면 얘가 4가 되고 그럼 이때 해당되는 이 n의 결과도 어차피 얘가 2가 되고 6이 되고 12가 되고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물었던 게 뭔가를 봐. 개수를 물었어? 아니면 가능한 n의 값을 다 더하라고 그랬어. 가능한 n의 값을 다 더하라고 했지. n이 여기 있잖아. 다 더하라. 2 더하기 6 더하기 12가 20, 20 더하기 22 40, 40 더하기 31 70으로 들어가야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의 답으로 그냥 존재를 하는 패턴. 요거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되게 막연한 게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제일 막연했을 것 같아. 제가 왜 0을 쓴 줄 아세요? 어차피 음수나 양수는 기준이 0이거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니까. 그렇게 잡아서 말이 안 되는 건 지우시고 쭉 점검해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370번 아웃. 373번. 네, 373. 이거 누가 질문했죠? 373번. 잘하셨네, 질문. 좋은 문제. 볼게.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설명을 하죠. 자,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두 수, 이거랑, 자, 써볼게. 2차 방정식이야. 이거의 두 분이 하나는 요거다. 하나는 요거다. 네, 이거를 뭐로 간다? 두 분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우스 A라고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인데, 이건 뭐 어떻게 되죠? A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숫자에서 정수를 뺀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가 소수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입니다.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 2.7이 있다면 A가 2.7이라면 가우스 2.7은 얼마냐면 2거든요. 그러면 A 가우스 A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0.7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딱 이 느낌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근에 관한 걸 주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근과계수 관계잖아. 두 분의 합을 해볼까?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냐? 3분의 8.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냐? 3분의 K라고 하는 근과계수 관계를 쓸 수 있을 텐데 자, 두 분의 합은요 어떻게 되죠? 가우스 A라는 놈하고 A 마이너스 가우스 A를 딱 덧셈하는 순간 쌤 A인데요? A가 3분의 8이네? 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게 특징이잖아. 3분의 8은 정수가 2였고 소수가 3분의 2인 거죠. 소수 부분이 3분의 0.6666 이렇게 가는 거. 아니 쌤 그러면 이 곱이라고 하는 건 그럼 정수 2에다가 소수 3분의 1을 곱하는 겁니까? 그래. K는 4. 이게 정답. 그래서 정수하고 소수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거니까 특히 소수 부분이 0 이상 1 미만의 숫자로 양수값이 돼야 되니까 이게 3분의 2만 딱 떨어집니다. 다른 게 될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수원 과정에 보시면 로그 파트가 나와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 더 다뤄지게 됩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9번하고 385 넘어갈게요. 오늘 5금고까지 쭉 하고 방상고 질문 받고 그리고 한번 쉬었다 갑시다. 안 되겠네요. 타임이 그렇게까지 길게 가면 힘들겠다. 자, 379번 가겠습니다. 379번. 오케이. 자, 379번은 그 세 번째 있었던 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써볼게요. H가 4.9 가로에 5 플러스가 4t 마이너스가 t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t다라는 문자는 뭐냐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얘가 높이에 관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높이를 쭉쭉쭉쭉 표현해 준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뭐라고 했냐면 h초의 최대 높이에 도달, bm에 도달하고 c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물리를 꼭 알아야 되느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지표면에 떨어질 때겠죠? 이게 최고 높이겠죠?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봤더니 출제자가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h가 이렇다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이게 뭐죠? 포물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점은 당연히 얘를 뭐 해줘? 완전 제곱식이에요. 마이너스 4.9 안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한번 끄집어내버리면 일단 이렇게 바뀌죠? 그럼 안에 있는 걸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자, 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우리는 그 개수의 절반 4 마이너스 4 야, 이렇게 줬더니 마이너스 4.9 가로에 t 마이너스 얘가 2의 제곱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묶이고요. 얘가 마구거든요. 마구가 곱셈이 되어서 플러스 99, 81, 94, 36, 44 네, 이렇게까지 가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위로 블록한 이와 같은 그래프인데 이 지점이 t가 얼마일 때? 네, 2일 때 t가 2일 때 최고 높이 얼마? 44.1 그럼 요게 A 요게 B 됐어? 자 마지막 세 번째 뭐 나왔어? C초의 지상에 떨어져. 야 지상에 떨어져? 여기잖아. 지상에 떨어져. 이 지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높이가 0이라는 거야. 즉 x 절편 구하라는 거지. 어? 이게 x초 y초 그림이야. 그럼 h가 0이라고요? 그래. 이게 0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의 0은 4.9를 마이너스까지 뽑아내면 여기 있는 식이 아까 우리가 잡았던 요 식인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네. t-가 t 플러스 1인 거네. 그럼 요게 0이 될 수 있는 t의 값은 하나밖에 없죠. 얼마? 5인 거죠. 요게 c더라. 자,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낸다. 복잡하게 해놨구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얼마? 51.1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 3번의 답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뭐 x절편 이런 표현들을 한번 이렇게 말로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 385번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385번 봅시다. 숙제를 안 해오셨어요? 우와 이런 시방새 진짜 이게 지금 9번만인데 이게 아깝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매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여기 한 번 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시연이 어머니께 바로 쏴드릴게요. 선생님. 자 셀프 나 학생들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스스로 손바닥을 미안합니다. 네가 때려. 엄청 아파 저거. 딱 소리 나도록. 난 때리지 않았어. 네, 책상 때렸어요, 책상. 알아. 카메라 보면 되겠지. 아파요. 선생님 다음 주꼭 해오도록 할게요. 지금 세대 맞으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 간지럼 태우는 거예요. 내가 때려드릴까요? 선생님. 시어머니 보세요. 쌤.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 꼭 해올게요. 다시 정확하게 해. 네. 이게 니네가 기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다 풀어드리는 거야. 380번, 385번 요거 봅시다. 385번
그러니까 참편에게 4인 정사각형을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이 넓이의 최소값을 갑자기 구하라고 했어.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마스크 좀 보시고.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얘를 좌표로 표현하면 어떤 패턴이 하나 나오기도 해요. 좌표를 잡아서. 원래 우리가 종이를 접어 올리잖아요. 그럼 원래 변하고 그 변의 길이 똑같죠? 각도 똑같아요. 그 성질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풀면 이게 진짜 굉장히 더러워요. 제가 월급반에도 이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그게 진짜 더럽거든요. 고민했어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쉬운 거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건 해설지 없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답만 빠른 정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해설지가 없어서 저도 이게 난감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푸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월급반은 조금 전체적인 식을 조금 더 차수를 좀 많이 올려드렸고 좀 낮게 갑시다. 자, 설명할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오도록 접었다는 거야. 이렇게 오도록.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얘를 B다라고 하면 얘가 E다라고 하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B'이 된다. 이거 다시 돌이키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니까 얘가 F치. 여기를 제가 C'이라고 줄게. 여기를 D다라고 줄게. 선을 여기는 직선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면적이 어떤 거였냐면 얘들아 이 면적이야. 이 넓이에 과연 최소가 얼마일까? 그럼 일단 저는 길이가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요. 각도가 같은 것도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어디로 가는 경로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는 경로 말씀이세요? 집. 죄송해요. 제 착륙에 문제가 있나 봐요. 여기 표시하는 게 제일 맞겠지. 그러면 저 길이들을 보시면 B가 B', C가 C' 내려오면 어차피 저 위쪽에 있는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 면적, 이 넓이 구하면 돼요. 이 사다리꼴 면적. 그럼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려고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불편해지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여기를 일단 X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를 Y라고 쓰겠습니다. 문자를 두 개를 잡을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길이가 지금 얘가 얼마짜리였지? 4짜리였으니까 얘가 4-X가 떠요. 일단 여기가 Y면 당연히 얘도 Y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어떻게 넓이를 구할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넓이를 제가 뭐 S라고 얘기한다면 그 S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가 4 곱하기 얘가 Y가 되어버립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가 4인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를 하면 넓이가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 삼각형은 당연히 밑변이 4였고 높이가 y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로에 얘가 x 더하기 y라고 하는 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의 최소를 찾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x하고 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 지금 식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뭐가 자꾸 눈에 밟히냐면 직각삼각형이 자꾸 눈에 밟혀요. 여기도 직각. 그럼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뭘 보자라는 거냐면 자, 제가 여기를 제가 x라고 표시하면 얘가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고 얘가 x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또다시 동그라미가 되고 얘가 또다시 x가 돼요. 여기까지만 각이 돌아요. 세 개가. 어디 있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세 개가 닮았어요. 각도가, 대응하는 각도가 직각을 끼고 들면 다 대응하는 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게 제일 짜증나는 컨셉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길이들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이거랑 얘가 똑같다고 해서 얘를 x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의 첫 번째 있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풉니다. 어떻게 풀죠? 루트에 x의 제곱에서 4-x의 제곱을 갖다 빼면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되나 봤더니 얘가 8x, 얘가 마이너스가 16이 돼요. 요건 여러분이 그냥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4-루트의 8x-가 16이 나와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렇게 따요. 네, 좀 불편합니다. 도형편이다 보니까 불편하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만 찾으시면 되냐면 주어져 있는 형태의 요 길이를 찾아야 돼요. 요걸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걸 z라고 일단 쓸까? 일단 z라고 쓸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세요. 4-x 대 루트의 8x-가 16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수식이 4-루트의 8x-가 16 대 z가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직각을 끼고 둘 때 x값 기준으로 4-x 대 요 값이면 이 값일 때 이 값입니다 라고 해서 닮은 비를 그대로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향의 곱, 외향의 곱에 따라서 z의 얘가 4-x가 되고요. 이거 곱해주면 얘가 4루트의 8x-가 16에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얘가 8x-가 16 이렇게 수식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z라고 하는 이 값은 4-x분의 4루트의 8x-가 16 마이너스가 8x 더하기 얘가 16 여기까지 식이 딱 떨어집니다. 어디가? 요 z가 요 z. 그러면 이제 뭐만 돌리면 돼요? 여기야.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의 마지막 닮음이라고 하는 형태 하나만 돌려주면 얘는 끝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그럼 보시게 되면 그럼 제시하고 있던 요 삼각형에서 그럼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은 이걸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어차피 전체가 또 4가 될 거니까 그럼 저는 이쪽으로 좀 돌려 세울게요. 이거를 제가 알파라고 할게요. 이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그럼 저 알파를 쓰면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한 번 더 찾는 거죠. 어떻게? 잘 봐라. 어떻게 찾나 봐라. x 대 4-x는 알파 대 y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x를 끼고 돌 때 빗변분의 얘를 얘기한 거예요. x 대 4-x는 알파 대 요 x 값이 여기 있었으니까 y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4-x의 알파가 얘가 x의 y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는 4-x분의 xy가 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 논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봤더니 z, 즉 4-x 4루트의 8x-가 16 마이너스가 8x 더하기 16 더하기 누구? 알파 여기 있죠? 4-x분의 xy 플러스 여기 뭐 있어? y 있지. 이게 뭐야? 이게 4라는 거지. 세로 변의 길이가.
아우 지저분하다. 그럼 여러분 뭐만 알면 돼? y만 알면 되죠. y만. 자, 그럼 y만 알도록 여기 계산을 할 건데, 예, 계산할 건데. 일단 이걸 어떻게 할까를 또 봤더니 모양이 좀 예쁘게 좀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4-x분의 xy 플러스 요거를 똑같이 통분을 하게 되면 얘가 4y 마이너스 xy의 식이 딱 떨어지면서 얘하고 얘가 사라집니다. 천천히 다 해드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정리했더니 4-x분의 얘가 4y가 됐죠. 요게 4더라. 이렇게 나온 거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y값 구하는 거야. x에 관한 문자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y만 냅두 넘길 텐데 요게 좀 불편하잖아. 넘겨. 그럼 어떻게 돼? 4루트 8x 마이너스가 16 마이너스 8x 더하기가 16 더하기 얘가 4y가 16 마이너스가 4x가 되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한 거냐면 분모를 곱셈했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숫자들이 요 16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 4y만 놔두고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8x가 넘어가면서 얘가 4x가 되고, 제 넘어가니까 4루트에 8x 마이너스가 16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y는 x 마이너스 루트에 8x 마이너스가 16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 값을 계산해. 그럼 우리가 최장수를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2가로에 x 더하기 y인데, 그죠? x 더하기 y인데 그 y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얘가 2x 마이너스 루트에 8x 마이너스가 16까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제 이 다음 처리는 이제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 좀 보여드릴 건데, 왜냐면 이게 모양 자체가 좀 루트가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보세요. 보시면 일단 이 넓이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막상 여기 x하고 y가 결국에 돌아서 왔는데 이게 뭐야?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쓴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잖아. 시연아, 우리가 너 이거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나와서 좀 풀어봐 그러면. 내가 찢어주고 다시 드릴까? 내가 그걸 풀라고 하는 건 효율성을 위해서 풀라고 하지 않았을까? 너 이거 알아? 정확한 포인트 다시 잡아. 그거 지금 할 시간 아니야. 내가 그거 나눠드린 거는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걸 풀어도 내가 아무런 뭐라고 안 해. 치워. 자, 다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니네가 이거 구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 두 번째 형태가 뭐야? 닮음이야. 이게 자꾸 여러분이 연습이 되셔야 돼, 이 닮음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야. 참 루트 되게 불편한데, 맞아요, 불편하지만 자꾸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 마지막에 계산해서 답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보시면 요 중간 과정 지워도 괜찮겠습니까? 어디를 지울까요? 요것만 맨 마지막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 위에 지울게요. 여기 어차피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요 위쪽 부분을 제가 지우도록 할게. 이렇게 지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루트가 불편해서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해줄 거야. 그러면 8x-가 16이라는 형태가 t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8x라고 하는 과정이 얘가 t의 제곱 더하기가 16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2x를 계산을 하면 2x는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4분의 얘가 t의 제곱 더하기가 16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 2x냐면 여기 2x가 보여서요. 자, 그래서 그 s를 좀 다시 계산해 주면 두 배 가로에 여기 2x는 요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4분의 t의 제곱 더하기가 16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t로 잡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t까지.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여기 4분의 1도 앞으로 끄집어내면 4분의 2 가로에 t의 제곱 더하기가 16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가 4t로 진행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 가로에 t의 제곱 더하기가 4t. 여기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뒤쪽에 플러스 16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2분의 1의 가로에 요 식이 t 플러스 얘가 2의 제곱에 플러스 11을 절반으로 쪼개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6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여기까지. 여기 하나를 마이너스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t가 얼마가 됐을 때 2일 때 최소가 얼마가 됐어? 6이 돼야 돼. 그럼 t가 2다라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t는 저기였잖아요. 루트의 8x-가 16이 얘가 2가 되는 상황은 8x-16이 얼마? 얘가 4가 되는 상태. 즉 x는 2분의 5가 되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의 5.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은 어찌 보면 그냥 루트를 제곱을 통해서 뭔가 좀 모양을 변형하는 과정이고, 철저하게 여러분 보셨으면 이 닮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 닮은 구조가 제가 문자를 막 붙이지만 결국에 문자를 다 없애서 x에 관한 구조로 모든 모양을 바꾸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 틀이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 여러분이 5분고를 물론 여기 5분고 학생은 없지만 이게 얼마나 출제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닮음에 대한 구조는 2차함수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바니까 페타, 닮음 그리고 두 가지 모드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방상고 조금 더 질문 더 드릴 거고요.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 3분 정도만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한번 정리 한번 잠깐 하세요. 그리고 방상고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지금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보고 있어. 어? 다 보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월급만보다도 훨씬 더 쉽게 풀어드린 방식이에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월급만 거 링크 영상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풀어요. 제가 여기를 x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루트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x로 잡고 가다 보니까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방상고까지만 하고 시작.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게 원래 문제만 풀면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막 그런데 그래도 한번 우리 지난번에 원래 지난 수업에 화요일날에 원래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보유구사 종목고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는 132번 때부터 153번 때까지 있는 방상고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꼬를 한번 터볼까요? 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 안 됐던 거. 나 이거 좀 너무 궁금하다. 143번이요. 143번. 43번. 네, 또 147번. 147번. 153번.
153번. 144. 어? 144, 145, 144번? 네. 144번 또? 145, 146. 아,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시연이는? 저기 포함돼 있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번호를 그냥 잠시 느낌만 보시고 다음번에 또 어차피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43번 때부터 그러면 갈 건데 이건 들어온 순서대로 갈게요. 143, 147, 153 이렇게 가고요. 본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까 드렸던 우리 미스터 코멘트 드렸던 거 있죠? 누적 복귀 학습지 그거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시간을 좀 세이빙을 좀 합시다. 143번 때부터 그럼 질문 한번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143번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와 그래프와 직선이라고 했어요. 직선.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좌표가 2하고 5였고 hx 거기 한번 써볼래? hx를 이렇게 한번 써볼래? 차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한번 써줘봐. 차로 정의되는 함수.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어차피 오늘 수업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2차 함수하고 요 간단하게 소개 잠깐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x축 기준으로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2였고 얘가 3이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때 이 fx를 어떻게 쓸 수 있지? 라고 봤더니 최고차의 개수를 p 얘를 x-2, x-3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요 말. 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하고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걸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2하고 얘가 이번엔 4였다고 3하고 4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여기 143번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에서 교점을 우리가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뭐라고 놔? 갖다가 놨죠. 어떻게 놨었죠? 이렇게 놨었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되죠? fx-가 gx가 되는 것이고 그게 얼마에서? 3에서 한 번, 4에서 한 번이니까 최고차 p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즉 교점을 원래 방정식의 형태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좌표를 찾는 방정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걸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넘긴 수식의 오른쪽을 3과 4다라고 하는 인수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이게 F, 여기 G가 있어요. 여기 알파, 요거 베타라고 해보자.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차피 교점은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방정식의 x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두 개를 연립하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써요? 차로 써요. 차로 정의되는 함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hx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hx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hx는 어떻게 그려졌느냐? 최고차가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얼마? 2. 하나는 얼마? 얘가 5였어. 얘가 얼마? 얘가 g, 얘가 f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hx라고 하는 과정은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기로 얘기했으니까 최고차의 p, x-2, x-5라고 식을 쓰면 끝나네. 근데 이 fx의 최고 차수가 얼마였었냐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 이게 들어가면 얘가 최고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최고차가 마이너스 1을 가야 증오가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건데요. 뭐 구하라는 거죠? h3 구하라는 거죠. 왜 hx를 x-3으로 나눠라.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얼마다? 2다. 그렇게 적어주면 그래서 여기는 이론 과정, 그죠? 축하고 만날 때든 직선하고 만날 때든 곡선과 곡선이 만날 때든 어차피 저 만나는 교점을 항상 오른쪽에 뭐로? 인수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번 양쪽을 좀 비교해 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147번대로 넘겨서 나온 순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147번 한번 더 소개하시고.
자, 147번은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좀 잠깐 그려볼 건데, 이게 x축을 하나 잡아주고요. 뭐라고 되어 있으냐? 4-x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 a는 어디에 있고 x축에 있고, 그럼 여기 x축에다가 a를 이렇게 하나 달아주죠. 그 다음에 점 b는 어디 있다? 요 그래프에 존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b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b는 뭐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렇게 그려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해서 두 점 A, B를 가장 어떻게 연결해? 짧게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다시 한 번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x가 분명히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b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어차피 요 사이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래프가 조금 잘못 그려졌다. 네, 요 라인으로 가면 되겠다. 네, 요 정도 라인으로. 그럼 b라고 하는 형태는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참고로 얘가 1,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이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 빨간색이 혹시 x축하고 평행한가요? x축하고 평행하게 나오나요? 여기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y축하고 평행하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기 현재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네요. 그 y축과 평행한 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나오죠? 이 a가 일로 와서 여기가 만약에 a가 되면 ab는 그죠? y축하고 평행하다는 형태로 얘를 갖다가 만들면 저 해당되는 말이 문제 조건하고 어때요?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a는 x축에 있고 b는 함수 4-x제곱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x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여서 두 점 a, b를 가장 짧게 연결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거든.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이 길이가 그럼 뭐였다? 가장 컸으면 좋겠다. 가장 짧게 연결한 것 중에서 이 길이의 최대가 과연 얼마가 될까?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A가 이렇게 오고 B가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 파란색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야? 얼마겠어? 언제가 최대가 될까? 이게 최대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거든. 여기 왔다 갔다야. B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이렇게만 움직여. 그럼 그 중에서 A가 딱 여기 오고 B가 딱 오면 평행한 선분이 딱 만들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요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데 얘가 4죠. 그래서 그 길이가 4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최대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니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도대체 뭔데요? 이 얘기예요. x축하고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선분들을 통하여 이렇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에 대한 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겠냐 이거야. 요거 같아요. 요거 빨간색 거. 그러니까 x축하고 평행하고 y축하고 평행한 걸 통해서 그 선분들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자. 이게 빨간색의 길이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좀 표현을 한번 써볼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일단 요 A점의 좌표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얘를 일단 제가 A, 0이라고 쓸게요. 물론 이때 이 A는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 1 사이. 이렇게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B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 B다라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고 봤더니 여기죠. 요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그냥 이렇게 잡을까요? B, 4 마이너스가 B제곱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다시 한 번만요. 출제자가 말하려고 했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첫 번째 말했던 게 분명히 A는 X축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고 곡선상 위의 점에 B가 이렇게 있었는데 A가 만약 여기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길이가 Y축하고 평행한 선분이니까 그걸 통해서 가장 짧게 연결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이의 최대가 4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4는 문제 속에서 답이 없어. 물론 이거는 주관식이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객관식이니까 일단 답이 없어. 그럼 얘가 최소가 되진 않을 거란 얘기, 최대가 되진 않을 거란 얘기니까 그럼 더 길어지는 게 있을까? 즉 여기 있었던 요 파란색보다 더 길어지는 게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럼 여기를 여기 연결할 때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 이렇게 연결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게 언젠가?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A, B다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갈게요. 네, 왜냐하면 느낌이 조금 뭔가 쎄해. 왜 쎄하냐면 얘가 좌표를 알아야 좌표 평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를 안 배웠거든요. 교과 과정에서 정식적인 과정에서는 좌표 평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이 문제 출제자가 맞을까 싶어서 선생님도 약간 요 느낌에 관한 형태가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약간 좀 이 말의 의미가 저도 약간 좀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 풀면 요게 우리가 원하는 이 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건 제가 한 번쯤 더 고민해 볼게요.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선분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로 연결을 하겠다. 이 말이 좀 제가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나서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보고 오늘 수업이 끝나기 10시 전까지는 제가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떠오를 것 같아서 147 했고 153번 먼저 볼까요? 153번이 맨 마지막 번 문제였죠. 153번 먼저 한번 보죠. 자, 2차항의 개수가 A인데 A가 양수라고 했고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일단 거기 가부터 보셔야 돼요. 가.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이 뭐였죠? 가가? 이게 뭐였더라? x하고 마이너스 x가 반드시 발생하는 거는 대칭이라 했어. 대칭. 그러니까 얘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해봐. 가로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1에 관한 대칭이 됩니다. 1에 관한 대칭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죠? 대칭 축의 좌표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최고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1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1이래. 여기가 1이래. 그럼 어떻게 쓰죠? fx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무엇?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제가 여기를 그냥 B다라고 일단 줄게요. B다라고 일단 주고 나는 일단 식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나부터 볼까요? fx 더하기 1은 뭐로 나눠 떨어진다?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뭐죠? fa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f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a 가로에 a-1의 제곱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가 포인트네. 여기 하나가 나오네. 다인데요, 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여기까지 하고 저 나머지 문제들은 이따가 한번 풀어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를 봐봅시다. 자, 이거랑 이거랑 누구랑 fx 요 두 개는 서로 간에 뭐 한다? 네, 접한다.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판별식은 0을 쓰잖아요. 이제 판별식은 0을 쓰니까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식을 찾아봐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좀 전개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가 2ax 얘가 a 더하기 가 b가 되고요. 그게 2ax a-5랑 일단 연립해서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요. 넘겨주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ax 플러스 얘가 b 플러스 얘가 5 이퀄 얘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자 판별식을 쓸까요? 여기 절반이 마이너스 2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a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가 a로 묶으면 얘가 4a가 되고요. 여기 a로 묶으면 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a는 분명히 0이 될 수 없거든요. 왜?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0이겠죠. 따라서 b는 얼마다? 4a-5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들이밀 수가 있겠죠. 자, 최종적인 것만 계산할까요? 이거 이제 140도를 다시 풀어드릴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 가로에 a-1의 제곱 더하기 b가 얼마였냐면 얘가 4a-5. 이거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2a의 제곱 플러스 얘가 a 더하기 얘가 4a 마이너스 5 이퀄 제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5a 마이너스 5가 제로다. 요렇게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수식 하나 좀 뭔가 잘못 썼죠? 여기 하나만 잠깐만 수정할게. FA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게 요 식인데 이게 0이라고 썼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수정을 살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수식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BJ를 집어넣고 여기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가 넘어가는 순간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1까지 딱 쓰면 얘가 넘어갈 때 요게 계산이 돼서 얘가 얼마가 됐어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4로 계산이 됐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조립제법이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 되네.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마이너스 2, 얘가 5, 아니구나. 그냥 1이 되네. 그냥 1. 얘가 마이너스 얘가 4. 자, 그러면 1 떨어지고요.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마이너스 1, a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가 4 이퀄 제로. 따라서 a는 1 또는 요건데 여기는 참고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서 허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였죠? 1이었다. a가 1이라면 b의 값은 얼마였다? 네, 마이너스 1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는 fx가 1 가로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 이거임을 알 수 있었다. 자,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뭐였었냐면 f의 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의 5의 값은 5 마이너스 4, 4의 제곱 16에서 1 빼면 얘가 15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요 정도? 접한다의 느낌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는 거.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죠. 잠깐 한번 쉬었다가 요 나머지 버전하고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쉽시다.